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전자입니다. 7월 11일 일요일이네요 벌써. 일요일 아침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1교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전자가 매출은 상당히 좋아요. 지금 매출이 거의 한 200조대인데 이 200조대를 8년째야. 지금 8년째 동안 계속 이렇게 지금 흘러왔어요. 그럼 결국 뭐냐, 매출도 어느 정도 박스권 아니냐. 매출도 이 박스권에서 지금 거의 횡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려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에도 이제 웃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런 웃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한번 참고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7일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63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조 5천억이었어요.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이제 18.94% 정도 더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53.37%가 상승을 한 거예요. 영업이익은 많이 늘었죠. 전문가들의 전망치는 어느 정도였냐? 전문가들은 매출은 61조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1조로 봤어요. 전문가들보다도 더 높게 나온 거죠. 훌쩍 넘긴 거죠. 2분기 기준으로 해서 할 때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한 거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라네요. 결국은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이제 10조를 돌파한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니까 시장의 눈높이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매출 예상치를 267조에서 한 271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연간 기준에서 51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삼전이 50조 원이 넘는 연간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한 해가 2017년하고 2018년도 뿐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폭발적인 호황을 누린 덕분에 그 두 해가 조금 이제 영업이 잘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정체론 아니냐, 정체론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 200조 원을 넘긴 게 벌써 언제냐? 200조 넘긴 게 벌써 2012년 아니냐? 2012년. 그로부터 벌써 쭉 8년 동안이 지났는데 매출액이 지금 결국 뭐냐? 지난해가 이제 236조였죠. 2020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은 기간 동안 그 한국 경제 성장률 GDP죠. GDP보다도 삼성전자 성장률이 더 낮지 않나,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지적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 2008년에 연매출이 얼마였냐면 118조였어요. 2008년도는 연매출이 118조 정도 됐고요. 영업이익이 한 5조 한 7천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업이 5조. 이 당시엔 그렇게 거두면서 사상 최초로 이제 매출 100조 시대 이런 열어가지고 2008년도 그때 좀 굉장히 컸죠, 이벤트도. 그래서 2010년 되니까 연매출이 이제 딱 154조 되는 거야. 154조 한 6,300억. 2010년도에.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이제 201조가 딱 넘어가요. 2012년도에.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200조 시대가 된 거예요. 영업이익은 한 29조 딱 정도 찍었죠. 그래서 이제 200조까지 뚫었어요. 2012년도. 그래서 2012년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2012년도 200조 시대를 맞았으니까. 일단 매출액 100조 원에서 200조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냐? 무려 4년밖에 4년 걸렸어요. 4년 걸렸다. 100조 원에서 200조 가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애플이 일으킨 그 스마트폰 혁명으로 다른 휴대폰 제조사들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혁신 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혁신 성장. 그 삼성전자 초창기에 여러분들 아시겠나 모르겠다. 그 옴니아라고 있어요. 스마트폰. 그 처참한 성적으로 퇴장했죠.
그래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그 리더십 아래 절치부심했어요. 절치부심해가지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데뷔시킵니다. 이런 거 보면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님 참 아쉽습니다. 좀 더 오래 사셨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간 그 이건희 회장의 그 리더십 아래 이제 절치부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연간에 2억대 후반에서 3억대까지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애플의 최대 라이벌로 이제 자리매김한 거죠. 쑥쑥 성장했죠. 그래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을 떠받치는 그 양대 기둥은 이제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양대 기둥. 그 삼전이 압도적 1위를 하는 게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스마트폰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보면 D램하고 이제 낸드 플래시 아닙니까? 낸드하고 플러스 스마트폰이야. 이게 양대 축이라. 그래서 2010년대 이제 후반 들어서 이제 메모리 비중이 이제 압도적이 되죠. 2010년대 후반 돼가지고 그 17년, 18년 삼성전자가 연이어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울 때도 주인공은 역시 메모리였다. 올해 2분기 역시 마찬가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날 2분기 실적이 이제 잠정치만 공개를 했어요. 2분기 실적. 사업 부분별 상세 실적은 2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중 D램과 낸드 등 그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사업부에서만은 한 7조 원 정도 거뒀다. 7조 원. 그 전체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메모리에서 한 7조 원 정도 벌지 않았느냐. 일단은 코로나 그 19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그 정보기술이죠. 그 수요가 폭발했고요. 그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그 삼전의 반도체 사업 호황은 이제 진작부터 예견됐다.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포스트 조사 결과에 보니까 올해 4월에 D램 고정가가 한 26% 정도 올랐다네요. 26%. 그래서 2017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이래 최대폭으로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전문가들이 이제 삼전의 그 하반기 실적에 그 기대가 큰 이유도 뭐냐? 이제 결국 뭐야?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에요. 반도체 사이클이다, 반도체. 업계는 그 3분기 그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을 얼마로 보냐? 3분기에는 이제 한 70조 보는 것 같아요. 70조. 영업이익은 얼마 보겠어요? 영업이익은 한 15조 원 정도 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노무라 증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 간담회에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이제 3분기에 10% 이상 오른다면은 메모리 10% 오르면 반도체 이익만 한 3조 원 정도 넘게 더 늘어날 것 같다. 증가할 것 같다. 이게 봅니다. 가격만 올라준다면은 10% 올라준다면은 전 반도체 이익만 한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차는 그 메모리 경기에 따라서 그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좌우되면서 이제 불안감도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 삼전의 그 신사업 혁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리 천하를 평정한 삼전이 시스템 반도체도 한 1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천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삼전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한 171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직 성과가 상당히 미약하다. 지금 뭐 텍사스주 그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내에 그 170억 달러 규모 라인 증설도 지금 현재 좀 멈춰 있죠.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 수감되면서 이제 멈춘 겁니다. 빨리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그 삼전과 TSMC가 벌이고 있는 3나노미터 그 초미세 공정 경쟁에도 주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개발 진행 상황과 그 투자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TSMC가 한 발 앞서 나가는 모양새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7일날 이제 반도체 업계와 그 외신 등에 따르니까 TSMC는 현재 최근 3나노 공정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하고 있다. 그 일본 니케이 신문에서도 지난 3일 여러 소식 등을 이용해서 애플과 인텔이 최근 TSMC에서 차세대 3나노 공정 기반의 반도체 테스트 제품을 공급받아서 성능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각에서는 TSMC가 이제 최대 고객사인 애플과 인텔의 그 3나노 공정 수주를 확보하면은 삼성전자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을 했을 때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TSMC가 56%, 삼성이 한 18%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삼전이 그 TSMC보다 앞서서 3나노 공정 계획을 밝히는 등 그 점유율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초미세 공정 기술 확보에 살한다. 초미세 여기 공정에 기술 확보를 해야지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응?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뚜렷한 진전은 아직은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삼전의 그 파운드리 고객사인 퀄컴의 그 고위 임원은 삼성의 3나노 양산 시점을 한 2024년 보는 거 아니냐, 2024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반도체 초미세 공정은 그 보다 가는 굵기의 나노 단위 광원을 활용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막 회로를 그릴 수 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회로를 싹 미세하게 그려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3나노 반도체는 5나노에 비해서 그 연산 능력이 한 10에서 15%더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전력 소비도 좋아. 적어. 한 30% 정도 적다. 그럼 결국 얼마 좋아. 전기도 많이 안 먹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3나노를 찾는 거예요. 5나노 비해서. 그리고 또 차량용 전자장비 사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재 삼성에서 2015년에 이제 전사 차원에서 전장 사업팀을 만들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2016 말부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부회장을 비롯해서 핵심 경영진들이 뭐 줄줄이 수사를 받으니까 뭐 전장 사업이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예요. 매일 뭐 수사 받는데요. 이게 뭐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하여튼 좀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 200조 원대에서 한 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잘하던 것을 더 잘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더 잘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비롯해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항상 하죠. 뭔가 보여줘야 한다. TSMC하고 확실히 뭐 격차를 줄이든지 미국의 그 대형 IT 고객사를 확실히 끌어오든지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그냥 인수합병 빨리 M&A를 해야 돼요. 결론이 하려면은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부회장이 나오는 날만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뭔가 시원한 한번 퍼포먼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점이 한 8월달 가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월달까지 내가 볼 때는 주가는 그냥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지 안 하고선 안 돼요.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한번 견뎌봅시다. 하여튼 오늘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교시 때 봬요.